2020년 6월 15일 오늘이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던 날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갈등이 더 깊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긴 어떤 때는 이렇게 극으로 치닫을 적에는 뭔가 또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렇거든요. 갈등이 거칠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뭔가 해결을 바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방호제 영상편지 66번째입니다. 오늘도 순자에 나오는 짧은 글귀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족, 이미, 부석, 이추. 이익할지 이지만 이게 날카롭다는 뜻도 있고 서두른다는 뜻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발을 빠르게 움직여서 서둘러서 마구 달리면 이 미로 하고 그럴지 미자죠.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부석이추. 또 부는 뭐죠? 짊어질 부, 보부상일제 부가 그런 겁니다. 돌을 짊어지고 물에 빠진다. 아주 바보 같은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로 하시됐으면 짧게, 길을 잃었을 경우 다리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멀리 헛걸음을 친다. 강물에 빠졌을 경우 돌을 등에 지고 있으면 더욱더 깊이 가라앉는다. 재간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사악하게 되면 그 해악은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돌을 지고 물에 빠지는 얘기는 어쩌면 그 말이 되느냐 그러겠지만, 재물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어쩌면 지식이 되었든 버려야 될 때는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 짊어진 채로, 돌을 짊어진 채로 물에 빠지는 사람같이 그런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불이 났는데 우선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 금덩어리도 가져가야 되고, 이쪽에 또 무슨 다이아몬드도 있고 골동품도 있고 그거 하나하나 챙기다가 그대로 무너져서 죽는 일이 요즘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두고 형제끼리 다투고 부부간에 다투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소송전까지 가는 것도 아마 돌을 짊어지고 강물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더 깊이 빠져드는, 그 짊어진 돌을 벗어 던지는데 못 벗어 던지는 경우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2015년 8월 6일에 왜 이런 코멘트를 달았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달아놨어요.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과 핵폭탄을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그것을 만든 사람 중 누가 더 큰 피해를 주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먹을 휘둘러댄 인간에게는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대면서도 핵폭탄을 만들라고 하고 그 폭탄으로 수천 수만 명 목숨을 앗아간 사람에게는 영웅 칭호를 붙여주고 위인전을 짓고 동상을 세워 후손들의 귀감을 삼으려 한다. 참으로 웃기는 짓이다. 근데 왜 이런 코멘트를 달았는지 어제 좀 갸우뚱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하고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니까, 실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돌덩어리를 지고 강물에서 빠져나오려면 돌덩이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발을 날카롭게 재촉해서 아주 예리한 발로 가지고 빨리 어딜 가겠다고 하다가 길을 잃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땐 그래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또 이렇게 제가 달았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발걸음을 재촉한다. 이렇게 빨리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요즘 끝없이 보게 된다. 바로하고 헤맨다는 점에서는 비판하는 쪽이나 비판당하는 쪽이나 다를 바 없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실상 등 뒤에 폭탄을 짊어진 채 마구 뛰어대고 있어서 언제 그 폭탄이 떨어져 터질지 알 수 없다. 참, 저는 어떤 대형 사고가 생기거나 이러면 국회에서도 그러고 신문도 그 사고가 난 지 하루도 안 돼서 원인 규명도 제대로 못한다고 막 질타를 합니다. 얼핏 보면 맞아요. 그런데 대형 사고,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선통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사고가 났을 적에도 그 원인 규명을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 능력이나 국가 시스템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 사고일수록, 이건 뭐 작은 사고도 그렇습니다만, 원인 규명을 하는 데에 서두르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과거의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원인은 이랬다 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소를 잃고 났으면은 어디로 소를 끌고 갔는지, 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서 그곳을 수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꾸만 옆으로 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나라나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아, 돌을 짊어지고 물속에서 돌을 짊어진 채로 헤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짧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 중에는 영국 BBC에서 나왔던데,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에 있는 국립대학에 마하트마 간디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간디가 인종주의자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 동상을 끌어내리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쩌면 간디는 그렇게 총탄에 맞아서 가서 성인이 됐을지 모르죠. 간디는 그의 일생에서 95% 이상 바른 길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5% 중에는 인도 내에서 달리트, 그 불가촉 천민의 문제라든가, 그 힌두 근본주의적인 성격이라든가, 또 1차 대전 때 영국과의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서 또 그 숱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작은 단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95% 그의 장점까지 같이 쓸어버리려고 하면 옳지 못하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도 많이 보여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가나에 왜 간디 동상을 세웠었을까? 아마 그 당시는 가나가 프랑스 식민지였었을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어쩌면 간디의 영웅으로서의 간디만 그때 보았을 가능성이 높죠. 요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엔 좀 더 거의 없습니다만 체루탄이나 뭐죠? 고무탄알 이런 거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서 쓰고 있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판사가 시애틀 경찰에게 체루탄을 쓰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 지금 미국 곳곳에서 경찰들도 어쩌면 순환을 겪고 있더군요. 경찰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거센 여론을 타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올지. 근데 경찰의 문제점은 문제점이고, 또 그렇게 해서 경찰이 완전히 무력해진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오는 그 어두운 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다른 것보다도 페이스북에서 사진과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그마한 어항 속에 상어가 갇혀 있는 사진, 이게 뭐 만들어진 사진이겠죠. 실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설명해 그랬어요. 어항에 들어있는 상어는 8인치 정도 자란답니다. 20cm 정도죠. 그런데 태평양 같은 대양에 있는 상어는 8피트나 그 이상을 자란다. 그러니까 2m, 3m 이상으로 그 이상인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상어는 자기가 처해진, 자기가 살게 되는 환경에서 그 이상으로 크진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에 얘기는 그랬어. The same is true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도 똑같다. 당신이 생각을 좁게 하고 있는, 작게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울려 있으면은 잘할 수 없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고, 그래서 더 발전하는, 스스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코멘트로, 우리 교육이 공교육, 사교육 시스템, 사교육은 말할 것도 공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각 가정에서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상어를 어항에다 가둬놓아서 요만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달아났습니다. 어제 그저께 뭔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일에 더 끌렸습니다. 이것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Kindness is a language the blind can see and the deaf can hear. 소경도, 장님도 볼 수 있고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서도 못 보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얼른 내려놔야 됩니다. 어제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은 이 말씀은 드려야 되니, 올해 송충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송충이는 없어요. 소나무 잎은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았는데 이게 다 갈충이었었죠.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위에다 심어놓은
서양 자두나무하고 애기 사과 잎은 완전히 갉아먹었고, 또 이 근처에 진달래 잎도 완전히 갉아먹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죽지는 않고 다시 새 잎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히려 커다란 벚나무도 커다란 거는 괜찮고, 작은 나무들 새로 심은 아니면 새로 씨가 떨어져서 난 것들, 이렇게 작은 나무들의 잎만 갉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러면 이 작은 나무들의 잎이 이놈들한테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참, 노래도 한 곡 더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따로 하겠습니다. 어제 노래를 한 곡 불러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 배경음악 나오는 게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누가 신고를 한 거로다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서 합니다. 참, 저작권을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좀 길어졌습니다.